안녕하세요. 장대국 내과에서 근무하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장대국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골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려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면 급속도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죠. 여성의 30%가 골다공증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50대 이후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약 5분의 1에서 안 좋은 경우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골절을 유념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다공증을 겪고 계신다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칼슘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멸치 아니겠습니까? 멸치 말고도 우유, 유제품, 치즈, 생선, 미역, 콩, 두부 많이 있죠.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칼슘제를 먹게 되고요. 비타민 D를 800 인터내셔널 유닛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레벨은 10 이하인 경우 결핍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30이 넘어야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되겠습니다.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식전 30분 내지 1시간 전에 공복에 먹는 약인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약물을 먹고 눕지 않아야 됩니다. 누우면 약물이 위에서 터져서 위식도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눕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사실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 약을 처음 먹었을 때 감기 몸살처럼 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약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사제인데요. 데노스마입이라고 해서 6개월마다 맞는 주사가 있어요.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좋아서 골밀도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골밀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병원도 방문하지 않고 주사제도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갑자기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치료로서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나 여성 호르몬 조절제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름에서 딱 보면 강직, 굳어지는 병이죠. 엉덩이 뒤쪽에 천장관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천장관절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추, 흉추, 경추까지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척추에 주로 오게 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말초관절염도 오게 되는데 무릎이나 발목, 발등 이런 곳에 말초관절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골부착부염이라고 해서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징적으로 눈에 오는 것인데 포도막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충혈만 있는 게 아니라 충혈되면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안구에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분들은 특히 10대, 20대에 가장 많이 겪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염증성 요통입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아침에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오죠. 잠을 깨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점점 움직일수록 서서히 통증이 없어지는 게 염증성 요통이고요. 이거에 반대로 일반적인 허리의 통증은 밤 사이에 가장 편안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포발되는 연령이 10대, 20대인데 청년들한테 추간판 탈출증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건 다리를 들어봐서 하지 거상 검사죠.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다리를 거상했을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노인에서는 척추관 협장증이나 다른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아픈 사람들한테 감별돼야 될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HLA-B27 유전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유전자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HLA-B27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염증성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천장관절염이 엑스레이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HLA-B17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염증성 요통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통풍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요산이죠. 우리 몸의 요산은 3분의 1이 섭취한 음식물에 의해서 생성되지만 3분의 2에서는 세포에서 생성돼서 콩팥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생기는 게 모두 섭취한 음식물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더 많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통풍의 증상은 갑자기 새벽이나 아침에 발목, 발등,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붓고 빨개지고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오게 되고 쩔룩거리게 되죠. 그러한 염증이 보통은 3일 내지 일주일 내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엄지발가락 통증이 있으면 이게 과연 통풍인가요? 해서 내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통풍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관절 천자, 이게 물을 뽑죠. 물을 뽑아가지고 평광현미경에다가 놓고서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음성 복골절을 가진 요산경절제를 확인하는 것이 통풍의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레이전트 할 때 통풍 결절제를 찾느라고 현미경 밑에서 이렇게 보던 기억이 납니다. 관절 천자에서 진단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이중 에너지 CT나 요즘에는 근골격계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이 질환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혈압 검사에서 고요산 혈증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통풍 발작 시에 피 검사했을 때 정상 요산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통풍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요새는 점수를 매겨서 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가진 이런 진단 기준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임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풍 발작 시에 염증부터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작이 생기면 요산 저하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염증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발작이 오면 요산 저하제를 추가하기보다는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 작용을 짓는 약제를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저하제는 언제까지 복용해야 할까요? 대부분 평생을 복용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산이 정상치가 됐으니까 이제 끊어야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이 흔히 동반될 수 있고 같이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운동 식이요법으로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질환에 아주 중요하겠습니다.